네, 안녕하십니까.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전심 시황입니다. 네, 오늘은 8월 8일이고요. 네, 어제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는 반등이 좀 잘 나오는 듯 하다가, 후반에는 좀 무너졌죠. 역시 미국이 대선이 판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하게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미국 시장이 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런 와중에 역시 이제 뭐 조금 제가 뭐 미국 시장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미국 시장을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거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는 국내 시장이 좋다. 좀 더 대응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시장 아무래도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낫죠. 그런 흐름이고 그것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제목인 저 여전한 SMR의 인기, 그죠? 원자력. 역시 뭐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역시 바이오 섹터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일단은 뭐 어제 마켓 인사이트 제가 어제 밤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팀 월즈 왜 해리스는 팀 월즈를 선택했나?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정치는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 수가 많은 펜실베니아죠. 조시 샤피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무난한 선택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에서 잔뜩 노리고 있었겠죠. 공략할 것을. 근데 갑자기 팀 월즈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정치 공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공화당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너무 엘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들이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하겠는가라는 것을 파고든 게 트럼프였습니다. 아니 뉴욕의 부동산 갑부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나 좀 그것도 이상하죠. 그 weird라는 말을 이제 요 팀 월즈 이분이 정말 미국의 중산층 그래도 뭐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군들은 좀 그런 어떤 혜택들이 많다라고도 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예전에 겪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뭐 해리스가 조금은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지만 역시 관건은 뭐다? 러스트벨트 경합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해리스는 영리합니다. 네, 과감하게 공격을 그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어쨌든 승리의 관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면서 공화당의 우세한 지역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팀 월즈가 굉장히 서민들의 언어, 이분이 출신이 경력이 군인 출신,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그리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의회가 공격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잘 먹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트럼프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트럼프가 뭔가 좀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죠. 좀 괴팍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먹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항하기 위한 팀 월즈. 너무나 엘리트 계층들은 아무래도 서민들한테 그닥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팀 월즈는 정말로 미국의 서민층이고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쉬운 언어로 전달했다. 그래서 weird란 말이 그렇게 와닿는다. 라고 어제 뭐 거의 저도 뭐 예전에 경력을 예, 삼아서 어쨌든 단어 설명도 해드렸어요. 이상하다, strange라는 단어와 weird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화당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이제 이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완전 대선이 완전 격전인 거죠. 가는 데마다 이제 격돌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금은 아직은 이제 우세가 완전하게 이제 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한국 시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청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 그죠? 안정되는 부분 오늘도 좀 확인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고 이제 어쨌든 간에 미 국채금리도 너무, 그죠? 국채금리가 금리가 내려오는 거 좋지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온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이루어졌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안정되는 분위기다,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 선물,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같이 봐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뭐 실망하신 분도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관점이 안 좋은데 억지로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 어제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굉장히 반등이 거의 2%까지, 나스닥이 선물이 2%까지 올라갔다가 쭉, 그죠? 결국에는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는 살짝 또 반등 흐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18,000 근처에서는 18,000 근처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다. 이 정도에서는 뭐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 좋아지기도 어렵고, 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해리스와 트럼프 누구도 확실하게 승리한다라고 예단하기는 조금은 이르죠. 요게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쵸?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어제 테슬라가 또 한 대 얻어 맞았죠. 테슬라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최근에 이제 너무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도 원래 이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 선언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총기 피격 사건이 있은 이후로 트럼프로 대세가 기우는 듯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확실히 줄 서야겠다. 그 다음부터 사실은 뭐 도네이션 기부도 하면서 이제 공개 지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판세가 좀 바뀌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분은 사업하는 분이지 정치하는 분이 아니죠. 근데 조금 너무 관여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사업이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좀, 혹시 트럼프가 되면 잘 보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판세가 바뀌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여론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뭐 한쪽으로 뭐 완전히 기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의 조금 약간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좀 있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한테 완전 줄 서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트럼프의 특성상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조금은 이제 제왕적이다라는 부분, 독재자의 면모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 길어지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일전에도 일단 테슬라를 너무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크다. 물론 뭐 옵티머스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좀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하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은 테슬라는 너무 크게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어쨌든 간에 그러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금리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의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네, 그렇죠. 이거 뭐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수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조금은 안전한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우리는 또 추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미약품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페드와치 네, 여전히 50bp 0.5 빅스텝 빅컷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은 뭐 유가가 뭐 지난밤에 좀 올랐는데 뭐 이게 뭐 중동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고가 좀 감소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제 조금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동 정세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뭐 오늘도 니케이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양봉의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대만은 좀 좋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어제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봉이에요. 양봉이긴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외인 수급이 마구마구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런 때에는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보고 좋은 섹터, 강한 섹터를 공략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더 낫긴 하죠. 코스닥 오늘도 양봉의 흐름인 거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한 섹터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동을 보면 역시 코스피 선물 그다음에 현물 좋지가 않고요. 외에는 오늘 다 매도네요. 일단은 매도. 그리고 코스피 현물 역시나 이제 뭐 그죠? 아무래도 이제 외인의 수급이 엄청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연기금이 그래도 지금은 받아주고 있네요. 다행으로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역시 아무래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도 좋지 못하죠. 최근에도 삼성전자는 최근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 물론 이제 뭐 1년 놔두면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시기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길게 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이긴 한데 그래서 강력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엔캐리 청산이 일부 이뤄졌겠죠. 일부 이뤄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강력하게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삼성전자를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요거는 좀 길게 보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타다가 오늘 또 다시 매수. 물론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엄청 빠르게 그렇게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뭔가 수급이 따라주는 좀 그런 어떤 방어적인 그런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여기는 좀 생소한 국가긴 한데 요즘은 제가 이쪽 지역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죠? 조지아, 이쪽인데 터키 위쪽에 있어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기도 뭐하고 중앙아시아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터키도 요즘은 유럽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유럽으로 봅니다. 조지아. 그루지아라고도 하죠. 조지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터키 좀 위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도 옛날에는, 그죠, 아주 고대는 뭐 당연히 나름의 이렇게 문화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소련의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원전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탈피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한국에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역시 미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도 있는데, 중국이 배제될지 안 될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그래서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렇죠? SMR이라든지 원전에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 더위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대만은 뭐 우리보다 더 더우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는 가뜩이나 또 반도체가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또 탈원전을, 대만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금은 SMR이라든지 뭔가 이제 전력이 아무래도 수급이 있어야, 그렇죠? 대만이 자랑하는 반도체도 하고 TSMC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SMR 원자력 계속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죠. 예. 그렇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 두빌은 체코 원전 수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뭐 일단 일부 차익 실현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 하신 분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만 원 정도는 원래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였지만, 역시나 두산의 사업 구조 개편, 요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전 같으면은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때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봐왔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해서는 좀 회사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의 사업 구조 개편은 너무 좀 일방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타이밍이. 한창 이제 주가가 뻗어나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 마켓을 두산 로보틱스한테 이쪽으로 넘겨주겠다. 이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좀 비판적인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단 뭐 1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자리는 일단 좋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월요일 날 워낙 주가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일단은 뭐 두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10% 마이너스면 말 다 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때는 당연히 기회는 기회지만 많이 대응을 하지는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18,000원 밑으로, 이게 17,000원, 뭐 요때 또 아직은 뭐 좋은 가격대다. 왜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SMR 원자력은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산의 오너들의 이 대응은 너무나 쉽다.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000원이죠. 28,000원에서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17,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좀 더 담아봐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대는 나쁘진 않다.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두산의 오너들 때문에 문제인 거지 회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렇죠? 두산 오너들의 지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많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더 그쪽으로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알짜 기업인 두산 마켓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고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아쉽지만 매수 청구권 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지금 가격대는 신규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규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나 오너들의 이런 행태들은 옳지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안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요번에 뭐 이 발표가 좀 됐지만 다시 한번 보면
예. 일단 뭐 실적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이게 전년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실적은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주가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내주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2,200억대로 분기별로 2,200억대로 영업 이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영업 이익은 3,000억대고 단기 순이익은 2,200대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이 좀 여유가 있어집니다. 회사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만 최근에 두산 오너들의 저희 뭐 어쨌든 뭐좀 오너 분들이 박시성이죠. 저희 뭐 외가 쪽이 박시성인데 뭐 어쨌든 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랜만에 원자력에 대해서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인들이 봤을 때도 이제 뭐 15,000 이때는 뭐 월요일 날 이때는 뭐 워낙 그때는 뭐 시장 자체가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도 좀 매수는 들어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 그죠, 오히려 바닥에서 땡겨한 거죠. 그리고 이후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17,000원대는 뭐 감사한 가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규도 지금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뭐 나중에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뭐 두산 로보틱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두산 로보틱스도 어차피 발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더라도 두산 오너들의 이런 일방적인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봐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그쵸? 바이오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좋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어제 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상한가 갔었고,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가 재발돼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랬는데 엑세스 바이오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재무구조가 좀 탄탄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강한 반등, 상승, 상한가를 같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 섹터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도 있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면도 어쨌든 방어주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이거는 어제 거니까 어제 거고요. 또 오늘 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의료대란이라든지 뭐 그러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죠, 경영권 분쟁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경영권 분쟁이면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 요즘 뭐 분위기가 돌다리도 짚고 가자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좋지가 못하죠. 그렇지만 한미약품 성장인 이상무, 그리고 한미약품은 역시나 비만 치료제, 이게 좀 관건이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뭐 보령 뭐 순이익이 뭐 100% 이상 증가,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죠. 실적이 좋다는 얘기니까. HK 이노엔도 예전에 많이 봤었고 선방하고 있다. 뭐 일단은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중에서 뭔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안전한 종목 위주로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죠. 우리 웨스탁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미사이언스를 보니까 얘가 이제 보니까 여기가 경영권 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이 좋긴 합니다. 오늘도 뭐 3%고요. 그리고 원래 경영권 분쟁이면은 오히려 막 호재에서 확 뛰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앞전에 한번 그랬었고요. 그죠? 오히려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그죠? 요 3만 원대는 지지를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거의 뭐 붕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게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3%, 그리고 쭉
바닥이다가 그죠? 연속 3일 양봉, 이걸 적산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등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이거는 3%, 그리고 3일 연속 반등, 양봉, 적산병. 이것도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뭐 변동성이 좋으니까 이 종목도 좋고요. 당연히 한미사이언스도 실적이 잘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한미약품. 역시 워낙 실적이 받쳐주고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27만 원대는 좀 지지를 해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적산병, 어제도 윗꼬리 좀 달아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입니다. 올라갈 때. 그래서 양봉이 3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 달았을 때 내려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 뭐 예전에도 한미사이언스 또는 한미약품 언급 많이 해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실적이 제약바이오지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요거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2분기 실적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좋았고 전년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적이 받침이 되고 실적도 더 좋았고 예상보다 좋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그죠? 눈 감고도 봐야죠. 그리고 워낙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뭐 오늘 10시에 오전에 사인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미리 언급은 먼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 봤을 때 제약바이오 한 종목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역시 자리 또한 좋았기 때문에 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드가 여유 없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실시간 매수매도 문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010-8369-344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주식 투자고요. 보시면은 정말 좋은 종목 위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하죠. 오늘 낮점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